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피스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핵심지 위주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느낌을 보이는데 오피스텔 시장은 지금도 계속 어려운 시장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잘 분석한 자료가 신문 기사가 있어가지고 요 분석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사실 책 소개를 했는데, 사실 이 분석을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부동산 전환점을 읽는 기술의 저자분이 대구 오피스텔 시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왜 이렇게 오피스텔 시장이 지난 5년 동안 침체의 그런 늪에 빠져 있는지 그에 대해서 분석한 신문 기사가 2개 정도 있어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 오피스텔 시장이 과연 언제쯤 되살아날 것인가, 사실 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보면 대구일보, 대구신문입니다. 자, 대구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대구 오피스텔 5년째 내리막이다. 그렇죠. 5년째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5년 새 매매 가격 지수가 2.78% 하락했고, 전 면적 매매 가격 동반 하락세대 거죠. 그래서 40제곱미터 이하는 19%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튜브나 신문에서 주로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회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월세와 시세 차이, 이 두 개를 다 얻고자 해가지고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월세도 내려가고 있고 가격도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재성 부동산의 전환점을 읽는 기술 저자분이 이렇게 만든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좀 확대해가 보면, 이게 2020년 그 당시에 하반기 때 대구 아파트 시장이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도 아파트 매물이 없는, 즉 매도자 우위 시장이 6개월 동안 펼쳐지다 보니까 그 대체제로 오피스텔도 괜찮다 해가지고 오피스텔을 그 당시 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죠. 이게 2020년, 심지어 21년. 그래서 20년, 21년 이때 매수하신 분이 상당히 많고, 이때 또 오피스텔도 분양을 많이 했다 이거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그래서 이 침체가 지금 5년 동안, 거의 5년 동안 오피스텔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도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데 2020년도에 가장 안타까운 게, 본인이 매수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도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심지어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소피스박스 엠눈도 오피스텔을 하나 구매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구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저를 설득하면서, 아직 소피스박스 선생이 오피스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오피스텔이 지금 아파트는 규제가 들어가지고 아파트 매수를 못하지만 오피스텔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 해가지고 저를 설득해가지고 한 채를 더 매수하라 라고 아주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분도 여러 명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2020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매매 가격 지수가 2.78% 하락을 많이 했다 이거죠. 많이 했다 하는 그런 신문 내용도 하나 있고, 오늘자 신문이 있는데, 요 신문 내용에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도심 핵심 입지에서 업무지구나 의료지구 혹은 대학 등 고정 임차 수요가 뚜렷한 일부의 오피스텔만 선택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나머지 물량은 장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 게 서재성 부동산 전환점을 읽는 기술. 이분이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자 보니까,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기자님과 이 작가님이 선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분석을 하셨다.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한 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17% 떨어졌고, 고금리, 주택 공급 과잉 타수로 인해 가지고 소형 오피스텔은 19% 최고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와
주택 공급이 아파트 공급이 많다 보니까 굳이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월세 하락률도 2.78%에 그쳐가지고 전반적 상승 국면의 전환평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하여튼 핵심은 뭔가 하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있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021년 부터 이어진 대구 지역 주택 공급 과잉이 누적되면서 오피스텔 가격 하락 흐름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카페에서 대구의 오피스텔 중에서 가장 비싸게 분양되었고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하는 만춘역 일대의 엘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한 27년 에서 28년, 어떻게 보면 한 29년쯤 돼야지 회복되지 않겠나. 자, 요런 AI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28년, 29년 되면, 분양 가격을 회복하지 않겠나. 뭐, 그런, AI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자분이 했는 이야기인데, 대구 오피스텔 시장은 매매 가격 하락폭이 월세 하락폭을 크게 웃돈다. 원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이유가 시세 차익과 그리고 월세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건데, 자, 지금 월세도 하락했지만 월세보다 더 큰 게 뭔가 하면 가격 자체, 오피스텔 가격 자체가 하락했다 이거죠. 자, 이게 더 큰 문제다. 자, 그래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측면 모두에서 매력이 약화된 상태다. 그래서 원래 의도는 월세도 차익도 보고 월세도 얻고 시세 차익도 보려고 했는데, 시세 차익도 내리고 월세도 내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수요 회복이 구조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작가님의 보니까 의견이 있고, 자, 그래서 그렇지만 향후 오피스텔 시장은 전반적인 반등보다는 제한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게 전망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오피스텔 시장 그래도 약간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7년부터 대구 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그 대체제로 오피스텔이 조금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27년, 28년에도 아파트 시장은 공급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오피스텔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27년, 28년 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를 건데, 자, 그런데 오피스텔 가진 사람은 본인이 샀던 이 원금, 원금이 회복되는 구간, 이 구간을 앞으로 1년 반, 2년 동안 기다리면 기회 비용이 좀 날아가는 게 아쉽죠. 그게 가장 좀 아쉬운 면이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근데 아파트든 오피스텔든 간에 부동산은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거래가 뭐 짧게는 3년, 보통 한 5년에서 한 10년은 갑니다. 그래서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매수하고 나서 뭐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있는데 좀 많이 아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 핵심 지역 중에서 업무, 의료, 대학 등 고정 임차 수요가 뚜렷한 일부 상품만 선택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가격, 업계에서는 가격 하락 자체보다는 수익 구조의 변화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시각으로 오피스텔 시장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공식이, 여기서 말하는 투자 공식이죠.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오피스텔이 지난 5년 동안 왜 하락했는가 하면 투자 공식이 사실상 붕괴됐다 하는 겁니다.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뭐 둘 중에 한 개라도 얻으면 그래도 본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오피스텔 시장은 뭔가 하면 시세 차익에도 마이너스, 임대 수익에도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를 겪다 보니까 투자 공식에도 사실상 붕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파트는 사실 투자 상품에서는 뭔가 하면 시세 차익이 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월세 수익이 크죠. 물론 상가 같은 경우에도 시세 차익형과 월세형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가는 월세를 받기 위한 거고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다. 요 두 개를 플러스 있는 게 오피스텔인데, 그럼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을 못 얻으면 월세라도 잘 나야 되고 월세가 잘 못 나오면 시세 차익이 돼야 되는데 이 둘 다 무너졌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 시간이 지난 5년이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는 27년, 28년이 되면 이제 매수자들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 시장으로 눈을 좀 돌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생각이 물론 다른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자, 그런 분은 우리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피력하면 되고, 그래서 부동산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대구의 오피스텔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한 부동산 전환점을 읽는 기술 책도 여유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부동산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